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영상이고요. 앞선 제가 지금 두 번의 영상 촬영에 이어서 연달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각도를 오늘 다 끝내고 좀 쉬려고 합니다. 한 6개, 7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음, 우선 오늘 지금 촬영하는 이 순번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각도 어디서 활용하길래 각도를 재어야 할까라는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각도의 어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정말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계산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찾지 못하고 이것만 수학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그런 느낌들도 받을 거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연관성이 매우 이제 밀접한 교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이로운 교과목이므로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져 보시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응용을 해봐서 좀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각도 어디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도 기로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고민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만 이 방법이 있겠죠. 일단 활용적인 면에서 그냥 정말로 수학을 한다면 네, 각도기로 각을 재는 겁니다. 각도기로 각을 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뭐 교과서가 되겠죠. 교과서의 한 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90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쵸? 교과서는 다 90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신박한 책이 하나 나왔다고 합시다.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이라면, 아니면 삼각형이라면, 아니면 마름모라면, 평행사변형이라면 뭐 여러 가지의 도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그런 도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이 몇 도일까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음. 자, 수학 말고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 의학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에 분류를 하는데요. 무엇이 있냐면 대개 일단 여러분들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요새 또 광고 선전도 많이 하죠. 자세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광고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제 등 허리 굽는 거 뭐 이런 것도 각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허리에서 직각을 이루는 분들도 좀 계시는 텐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건강에 악화가 돼서 많이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겁니다. 정확하게 180도로 서 있으면 정말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굽어집니다. 뭐 굽어질 때 이제 허리가 많이 약해져서 굽어진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자세를 좀 다시 교정을 해주는 등, 그러니까 고쳐주는 등이죠. 그런 내용으로 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기로는 분명히 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체육 분야입니다. 체육 중에서 저는 이제 야구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야구 중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팔의 스윙이라고 하죠. 음, 스윙하는 궤적에 대해서도 이제 각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야구 방망이를 들었을 때 어디까지를 뻗고 어디까지를 들고 그 다음에 배트를 내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보는데, 사실 스윙 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를 통해 나타나는 내 발사각입니다. 물론 이제 속도라는 것을 더해져서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의 유무를 판단을 하죠. 음, 몇 도가 되어서 속도 이제 나가는 그런 속도에 비례해서 홈런이 이 정도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어림하면서 선수들이 경기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각도 활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뭐 물론 지금 제가 활용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의학 전공도 아니고 체육 전공도 아니고 저는 정말 오로지 수학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띠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각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체육 야구에서 이제 방망이를 들고 치는 타자의 이야기가 있다면 투수의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투수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낙차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낙차. 그래서 대개 이제 구종이라고 하죠. 야구 구종에서 뭐 이제 패스트볼이라고 하는 직구가 있을 거고, 이제 슬라이더, 커브, 뭐 커터도 있을 거고, 포크볼 뭐 이렇게 있을 텐데, 해설위원분들과 캐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낙차 큰 커브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 낙차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그 낙차인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이 떠나면서 나타나는 그 각을 잴 수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또 가장 최고점에 이르는 데부터 포수가 글러브를 잡는 데까지 또 몇 도로 떨어지는지, 이 부분도 굉장한 큰 각도의 중요성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스포츠에서도 정말 수학이 많이 활용한다는 것도 조금은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선수들은 이거 각도가 몇 도지 이거 계산하면서 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어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학에서 자세를 각도기로 재서 재지는 않습니다. 재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 도인지를 우리가 어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세 교정이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내용으로 어림을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발사각과 속도를 통해서 홈런 유무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선수들은 예측을 해서 이거 홈런이다 아니면 이거 홈런 아니니까 빨리 뛰어야겠다 루상에 살기 위해서 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림을 하면서 선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의 내용이라면 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
놀이터 중에서도 이제 미끄럼틀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미끄럼틀이요. 미끄럼틀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미끄러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경사라고 하죠. 경사. 예, 경사가 낫겠네요. 경사에 따라서 사람이 미끄러지는지 이 부분을 펼치는데 이 미끄럼틀에서 조금 더 벗어난다면 예, 도로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경사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경사들도 정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등산이 될 수 있는데 등산에서도 이제 뭐 오르막길이 있을 거고 내리막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완만한지를 이야기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등고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가야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면 가파른 데를 가야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파른 데로만 간다면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늦더라도 완만한 데를 찾으면서 효율적인 거리를 계산하고 등산을 한답니다. 어, 한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 각과 각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른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쉽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조금 더 제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더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두 번째와 네 번째 영상을 영상으로 지금 촬영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각과 각도의 의미를 살펴봤고 세 번째 각도기로 각도를 재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각도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영상은 각각 삼각형과 사각형 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각형은 360도, 삼각형은 180도로 구성됩니다. 이 내용 과연 어떻게 180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각형은 왜 360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